천정궁에 정치인 데려갈 때면 CCTV를 껐다. 자, 왜 껐을까요? 통일교 이야기입니다. 통일교 게이트. 일단 오늘도 통일교와 관련해서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되는 것이 좌파 매체에서 통일교 관련 단독 기사가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막 이런 데서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통일교 집중적으로 로비가 이루어진 게 이제 전재수 의원처럼 친문 쪽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부산 그 한일 해저 터널 때문에 접근을 많이 했다.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각에서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 정권에서 친문을 다 쳐내기 위해서, 친문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이재명 쪽에서는. 그래서 이 경찰을 동원을 해서 이 특검은 지금 할 생각이 없고, 특검을 진짜 해서 제대로 된 특검이 뜨면은 이재명 정권을 겨냥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경찰에 맡겼죠. 경찰은 말 잘 들으니까 이재명 정권. 그래서 이것이 이 좌파 내부의 이 헤게모니 쟁탈전 성격을 띠기 때문에 좌파 매체로 이게 제보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을 해서 친명 쪽에서 이 소스를 던져가지고 친문을 치려고 하면은 좌파 매체를 이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좌파 매체에서 여러 가지 이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통일교가 2019년에 또 다른 여야 정치인 6명 후원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이 영수증 확보 불법 여부 수사를 하고 있다. 그 전에 윤용호 씨가 통일교 넘버 2였던 윤용호 씨가 이 몇 사람 이름을 다 이야기를 했죠. 전재수, 임종성, 친명철인의 소속이었던 임종성, 그리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렇게 이름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세 사람 말고 다른 현역 의원들과도 교류를 시도한 정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번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는 이재명에게 바로 불길이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문재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옵니다. 또 문재인은 이재명도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불길을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는 특검을 서서히 발을 빼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죠. 경향신문이 보도한 데에 따르면은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이 통일교 근거지 천정궁 그리고 용산의 통일교 서울본부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2019년이면 문재인 때죠. 1월에 통일교 측 자금 800만 원이 당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후원된 정황이 파악이 됐다. 새로운 6명이 또 나온 겁니다. 이름은 다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름 다 나오겠죠. 경찰이 확보한 이 품위서에 보면은 2019년 1월에 송강석 UPF, 그러니까 전주평화연합 통일교 산하조직이죠. 한국 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적힌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 여러 개가 첨부된 것이 나왔는데 품위서에 구체적으로 당시 여당 다선 의원 A씨에게는 300만 원, 나머지 5명에게는 각 100만 원씩 배분이 됐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게 그 6명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은 윤용호 씨가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특별 보고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이게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여당 다선 의원, 민주당 다선 의원이란 거죠.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많이 가고 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게 특검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권, 지금 이재명의 핵심 신복인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까지 이름이 나오고 있죠. 돈 받은 걸로. 그리고 임종성이 통일교 넘버 3를 지낸 사람을 이재명에게 소개시켜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당직을 주고 거기에 이제 임명장이 이재명이 주는 사진도 다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재명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이 특검을 꺼리는 건데 이거 교묘하게 꺼립니다.
민심이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는 안 한다고는 말 못하고 조건을 막 거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서는 오늘 단독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막 제보도 들어오고 막 하고 있으니까 윤용호 씨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실세와 접촉했다고 보고한 내부 문건을 경찰이 확보를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가교 역할을 했다. 전재수겠죠. 이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확인이 됐다. 전재수와의 연관성을 지금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거 재미있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얘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문재인과 연결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전전궁에 지금 누가 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한학자에게 큰절하고 돈 받아간 사람들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명 지금 이름들이 다시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동아일보가 확보한 통일교 한학자 충재 특별보고 이 문건에 따르면은 윤 전 본부장은 금요일인 2019년 1월 11일 문재인 때죠. 이렇게 씁니다. 전 의원 회의, 그러니까는 그 전재수 의원과 회의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는 그 메모에 특별 보고 문건이죠. 메모가 아니고 한학자 충재에게 보고하는 특별 보고 문건에 보면은 월요일 청와대 A 국정상황실장, B 부속실장 함께 만나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 때 국정상황실장과 부속실장을 함께 만나기로 했다. 이제 그 앞에 이제 이름이 있는데 실명을 보도를 안 했죠. 전 의원께서,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께서 대통령을 위한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불타 있다. 전재수가 문재인이 기회를 줬다. 하늘이 내린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라. 그 문재인 정권의 국정상황실장과 그 부속실장을 만나라. 이것은 전재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늘이 준 기회다. 문재인을 만날 수 있는. 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윤용호 씨가 한학자 충재에게. 그리고 이 보고를 하고 나서 다음 이 보고에서는 오늘 나눈 내용이다. 그리고 오늘 A 실장 등과 진지한 미팅을 했다. 진지한 미팅을 했다. 상황실장하고 부속실장하고 진지한 미팅을 했다. 적극 동참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기로 했다. 오늘 나눈 내용은 대통령 참석하는 것, 문재인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 그 이야기가 지금 그 보고서에 나옵니다. 참석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 청와대 만찬할 시 어머님, 한학자 충재죠. 어머님 참석하는지 등 대통령께 보고해 알려주기로 했다. 대통령이 문재인에게 다 보고해서 참석을 한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대통령 참석하는 것. 자, 이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를 하는 거냐? 문재인과 한학자를 지금 만나게 하려고 했던 거냐? 이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경찰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문재인까지 가는 수사.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 국정상황실장하고 부속실장은 누굴까? 여기 문건에 2019년 1월 1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국정상황실장은 윤건영입니다. 윤건영.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하고 있죠. 윤건영. 윤건영이 2017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윤건영하고 만난 겁니다. 이 윤용호가. 그래서 그것을 만난 보고를 한학자에게 했다는 것이 이게 문건에 나와 있는 거죠. 부속실장은 누구냐? 부속실장은 두 사람이죠. 하나는 1부속실장은 문재인을 이렇게 보좌하는 사람이고 2부속실장은 그때 김정숙을 보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시점에 1부속실장은 조한기 1부속실장이고 2부속실장은 유송화에서 신지현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속실장인지 몰라도 일단 윤건영은 확실한데 그러니 언론이 이 윤건영에게 물었겠죠. 언론도 이걸 다 파악을 하겠죠. 저처럼 이 날짜를 딱 보면은 윤건영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 때마침 윤건영이
이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왔겠죠. 이게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서는 윤건영이라고 안 했지만은 이거 뭐 날짜를 보면은 윤건영이니까 이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윤건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다. 윤용호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다. 근데 말이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윤용호 전 본부장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 기억이 없다. 당연히 만난 기억도 없다. 만난 기억이 없다. 기억이. 아예 안 만났으면 안 만난 거지. 만난 기억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중에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사진 같은 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다만 오래된 일이라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억이 없다. 야, 이거 뭔가 좀 냄새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연 천정궁에 가서 한학자 총재에게 절하고 돈 받은 사람이 권성동 분일까? 권성동 의원도 아직 의혹입니다. 의혹. 그 재판 중이죠. 권성동도 저 윤용호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이 권성동이 이 천정궁 가서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하고 1억 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 특검이 이 기소를 했죠. 자, 그런데 혼자 분일까? 과연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천정궁에 가지 않았을까? 그건 모릅니다. 이거 수사 진짜 특검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있었다면은 이게 이재명 정권, 문재인 정권이든 이재명 정권이든 있었다면 이게 정교 유착이고 이재명이 말을 했던 정교 불일치를 위반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게 하려는 그런 통일교촉의 이 작전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윤용호 천정궁에 정치인 데려갈 때면 CCTV를 꺼버렸다. CCTV를 아예 꺼버렸다. 누가 갔다 왔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 천정궁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윤용호 천정궁 입구부터 직접 의전을 했다. 저 천정궁 입구에 윤용호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방문하는 사람이 오면은 윤용호가 이제 자기 차로 옮겨 태워서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출입 기록에 정치인 이름은 남기지 않는다. 저 이제 입구에서 출입 기록이 있는데 이 정치인 이름은 남기지 않는다. 천정궁 출입 경로 저 가서 뭐 한학자를 만나러 가는 그 경로는 CCTV도 잠시 껐다. 그래서 경찰은 윤용호 출입 기록 위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윤용호 출입 기록은 내부자라도 있다는 거죠. 근데 윤용호가 데리고 간 정치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CCTV도 꺼버렸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갔다 왔을까? 로비 의혹의 키맨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에 정치인 등 이 주요 인사를 대동할 때 출입구 쪽 폐쇄해로 CCTV를 끄는 등 동선 노출을 최소화했다. 산 아래 위치한 천정궁 입구까지 직접 윤용호가 차를 가져가서 태워서 올라가면서 출입 기록에 방문자의 이름이 남지 않도록 했다. 한학자 총재에게 윤용호는 한학자 총재에게 자신이 접촉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천정궁 방문 필요성 일정을 구두로 말로 보고한 뒤에 그 내용은 특별 보고서로 정리해서 남겼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의 성인에 따라서 일정이 정해지고 그때 방문한 인사는 윤용호가 의전타운에서 직접 천정궁이 위치한 산 아래 입구까지 차를 타고 내려가 태워서 들여보냈다. 이렇게 할 경우 당연히 천정궁 출입 기록에는 방문자의 이름이 없고 윤용호의 이름만 남는다. 그래서 누가 갔다 왔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죠. 뭐 갈 때마다 한학자 총재가 돈을 줬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구속이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2020년 2월 천정궁에 들어가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 천정궁 방문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윤용호 전 본부장의 거듭된 제안 때문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통일교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에 권성동 의원이 왔을 때를 기억을 하는데 권성동 의원이 윤용호 전 본부장 차를 타고 천정궁으로 올라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코스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 외에도 주요 인사들은 의전 차원에서 다 그렇게 했다. 여기까지 윤용호가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타고 온 차는 뭐 주차장에 보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용호는 천정궁 출입 경로를 비추는 일부 CCTV의 작동을 멈추는 것으로 주요 인사들의 방문을 숨겼다. 그래서 통일교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일교 내부 보안 등 이유도 있었겠지만 윤용호 전 본부장이 중요한 인물과 함께 천정궁으로 들어올 때는 CCTV도 잠시 작동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천정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출입기록 자료를 통해서 윤용호의 출입기록 자료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출입 여부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재수를 비롯해서 그런데 수사에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경찰이 이 권력 수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특검이죠. 특검은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권력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기 어려우니까는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게 특검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특검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민심이 워낙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범위 이거를 놓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천권을 처음에는 뭐 여당이 한 명, 야당이 한 명 하자고 했다가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당하고 야당이 수사 대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게 아니고 그 법원 행정처에 맡기자. 지난번에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하니까는 그건 안 돼. 조의대 우리는 못 믿어. 법원 행정처가 이제 조의대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다는 게 처음에는 여야 한 명씩 하자고 했다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민변에서 하자고 나옵니다. 민변, 자기 편들이 쫙 깔려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좌파 변호사들 모임, 민변에서 하자. 이렇게 나오고 수사 대상도 통일교 외에 그 신천지도 하자. 그 국민의힘 그때 뭐 연루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하자. 그거 하고 민중기 특검이 뭉갰죠. 야당 쪽은 다 수사를 하고 여당 쪽은 다 뭉갰죠. 그래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데 그거 빼자. 민중기 특검은 수사하지 말자. 그리고 신천지 하자. 민변이 추천하자. 특검을. 이렇게 하니까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겠다. 조건을 막 걸어가지고 하면은 이재명 정권으로 불똥에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 그 민심이 좀 뒷받쳐 줘야지 이게 성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 여당 추천 방식을 포기하고 처음에 이제 여당, 야당 했다가 이게 말도 안 되니까 제3자 추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제3자가 민변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